합시다. 일단 페이지 1번부터 해서요. 이 단원 전체 한번 복습 쭉 오늘 합니다. 할게요. 일단 뭐 1단원에서는 뭐 원자 구조랑 전기력 얘기 쭉 건드려요. 그래서 뭐 기억할 거는 전기적 성질을 뭐 전하다라 부르는 건 알고 있을 거고요. 이 친구의 단위를 쿨롱을 쓴다까지 하나, 단위, 수연이 단위, 네. 그래서 중요봐, 우리 양성자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는? 그래서 양성자랑 전자는 서로 민다, 땡긴다? 요 얘기로 원자 구조 설명하러 가고요. 그래서 뭐 기본 전하량이다 라는 값 그냥 눈에 익혀만 두시면 돼요. 이를 쓰라고는 안 할 거야. 맞냐 틀리냐 정도만 물어볼 거고. 그래서 전기력 같은 경우는요, 같은 종류면은 청력을, 반대면은 인력입니다. 기억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전기력을 구하는 식이요. F는 K의 R제곱분의 Q1, Q2입니다를 쓰면서요. 그 예전에 지금 20살 된 애들 보면은요, 두정고 같은 경우에 나왔던 기출 중 하나는요, 자, 거리가 1이고 전하량이 1과 1입니다 라고 했을 때요, 둘 사이의 전기력은 1입니까? 이런 형태로 질문이 들어왔었어, 시험 문제가. 답은 1은 틀린 말입니다 였는데요, 이유를요, 지금 식을 보게 되면은 거리 제곱의 전하량의 곱으로 구하는 게 전기력인데요, 원래 식은 앞에 상수를 붙여야 된다. 따라서 1입니까는 틀린 말, 앞에 K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럽게 나왔었던 적이 있는 게 일단 두정고 내용이세요. 그래서 뭐 두정 같은 경우에는 내 기억상에 여기 파트가 그림이 좀 이상한 거를 많이 줬던 파트가 2단원 내용이세요. 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K 값을 생략을 시키는데 내신에서는 이 K를 들고 다녀라 라는 거 기억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뭐 같은 방향이면은 더하는 거고요, 반대 방향이면 뭐 뺍니다는 잘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어 나오는 게요, 두 물체를 접촉시킨 후에 떼어냅니다를 푸는 방법 다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풀어가는 방법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 하나를 플러스 4짜리라고 하고, 접촉시킨 녀석을 마이너스 2짜리다 라고 해보면요, 선생님 이 상황에서요, 이제 둘이 붙이게 되면요, 이동이 가능한 거는 가벼운 전자는 이동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전자 같은 경우가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네요. 자, 준혁아,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는 미냐 땡기냐? 그다음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자, 보니까요, 이 마이너스 쪽에 있던 전자가 타고 넘어간다. 그럼 이제 뿔 3에 마 1 될 거고요, 여전히 뿔만 해요. 또 하나 땡겨가고. 선생님, 아직 한쪽이 플러스네요. 하나가 더 옆으로 땡겨간다. 이제요, 양쪽의 전하가 같아졌네요. 더 이상의 이동은 발생하지 않고요. 그래서 접촉했다가 떼어냈습니다 라는 말을 쓰면은요, 준혁아, 뿔 4, 마 2 더하면 플러스 2를 나누면 1씩 나눠 가져갑니다. 이게 접촉했다가 떼어내면은요, 알짜 전하량 둘을 더한 값을 반반씩 나누어 가져갑니다 가 나오고요. 따라서 수연아, 요 떼었다가 붙였다가 떼어내면은 둘 사이에는 무조건 작용을 해야 돼요. 요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원자의 구성 같은 경우에는요, 뭐 마이너스인 전자, 플러스인 원자행 얘기를 하면서 각각의 실험 얘기 붙여가시고요.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톰슨이라는 사람이 밝혀냈다라고 하면서 실험 내용이 톰슨의 음극선 실험 내면서요,
1학기 때 화학 했겠다마는 화학 때 얘기한 것처럼 음극선은 마이너스를 띱니다. 이유는 전기력 받아서 플러스 쪽으로 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림자 생겨요, 바람갭이 돌아요, 입자성, 질량 같습니다. 화학 얘기 그대로 들어오시고요. 원자 핵 같은 경우에는요, 뭐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다라 부르면서요, 니네가 하나 외워놓을 거는 알파 입자가 헬륨의 원자 핵을 의미한다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따라서 준서야, 원자 핵이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네, 얘도 플러스다 보니까요. 자, 원자핵과 알파 입자 사이에는 인력, 청력이 작용합니다 라는 것도요, 내신에서는 뭐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니까 같이 들고 와 주시고요. 그래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의 결과요, 뭐 대부분은 통과를 한다. 대부분 빈 공간이다. 일부가 튕겨진다. 튕겨나가는 거는 좁은 공간에서 충돌. 휘는 이유가 플러스랑 플러스. 헬륨 원자핵 알파 입자도 플러스고요. 원자핵도 플러스라 청력에 의해서 밀려납니다. 휘어집니다. 둘 다 맞는 표현이세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시켜보면요, 애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전기적 청력을 받습니까를 헷갈려함. 가운데 팅탱통 부딪힌다는 잘 기억하시는데, 기억할 거는 헬륨 원자핵이 플러스를 띠는 입자가 알파 입자입니다. 정도는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원자의 구조는요, 플러스인 원자핵과 마이너스인 전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 준엽아, 이거 안 달라붙으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 돌아야 돼? 네, 그래서 원운동을 하고 있고요. 뭐 기억할 거는, 야, 돈다, 에너지 쓰냐, 얻냐? 네, 써서 뭐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정도가 붙는 내용들이시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자 모형 얘기 쭉 나오면서요, 일반적으로는요, 2번, 3번, 4번을 건드는데요. 간혹 가다가 돌턴, 현대까지도 그림, 순서, 나열하세요를 가끔도 물어보니까 그림 정도는 봐주시고요. 그래서 외우실 때는요, 니네가 알고 있는 내용은 톰슨 같은 경우에는 전자 발견했습니다. 알 거고요. 러더퍼드 같은 경우에는 원자 핵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어 같은 경우가 특정 궤도를 돕니다. 얘네가 각각 키워드 정도 되면서요. 그래서 그림 보실 때요, 없다가요, 전자 생겼네요, 원자 핵 생겼네요, 불특정한 궤도가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키워드 가지고 그림 매칭시키는 게 편하실 거고요. 그래서 니네 교과서 같은 경우는요, 이 톰슨의 원자 모형을 좀 한번 읽어는 보셔야 되는 부분이요, 얘를 무슨 전하의 바다입니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 네, 업성 같은 경우에 나왔던 문제가요, 하나는 맞는 말, 하나는 틀린 말, 이렇게 살짝 말을 뒤집어 놨다 얘들아. 그래서 귀찮아도요, 교과서 한번 보시면서요, 톰슨의 원자 모형이 플러스 전하의 바다에 전자가 박혀 있습니다가 맞는 표현인지, 마이너스 전하의 바다에 플러스가 박혀 있습니다가 맞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맞는 말일 거다. 자, 그래서 뭐 전기력 구하러 가는 건요, 뭐 BA, AB, BC 이런 거 쓰면서 풀어가시는 게 포인트였고요. 자, 그래서 전체 전기력을 다 더하면 0입니다가요,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풀 때는 좀 필수 조건이다 부를 건데요. 뭐 이유는 이런 느낌이에요. 전기력도요, 항상 우리 만들러 가는 게 FAB면 A가 B를, FBA면 B가 A를, 둘 사이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성립함. 따라서 준여봐, 작반이면 둘의 크기는, 방향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를 쓰는 게 전기력 파트에서 A, B, BA 얘기인데요. 그래서 대충만 정리만 한번 쓱 해보면요, 이런 얘기야. 자, 준여봐, 우리 BA랑 그랬어, A, B랑 크기는 같고 방향은? 라서 더하면 사라진다. 또, 자, 하민아, CA랑 AC도 크기는 같고 방향은? 라서 사라져요. CB도 BC도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 사라지다 보니까요. 다 더하면은 0 만들어집니다. 이게 모의고사 스타일 문제를 풀 때는 필요한 내용이시고요. 수행이 됐네요. 자, 그래서 니네가 하나씩 좀 기억을 되살려야 되는 게 합성 전기력 구하는 내용이세요. 자, 보면은요. 자, 준서야, 지금 B가 받는 전기력 방향 오른쪽 왼쪽? 오른쪽. 니네가 항상 만들어가는 게요. FB는요. BA랑 BC를 더하면 되는데, 자, 준서야 봤더니 B도 플러스 C도 플러스네. 따라서 B는 C 때문에 무조건 힘을 줘야 돼요. 어디로 받아요? 오른쪽 방향. B는 C 때문에 왼쪽 방향. 으로 받는데 더해서 오른쪽이 만들어지네요. 따라서 BA 방향은 무조건 오른쪽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A는 플러스를 띄고 있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내용이고요. 또요. 자, 수연아, 그러면 더해서 오른쪽 만들려면 BA가 커야 돼? BC가 커야 돼? 커야 되는데 거리 봤더니 둘의 거리가 어때요? 따라서 QA가 QC보다 큰가 봅니다. 이런 식으로요. 방향 가지고서 크기 가지고서 전하량 크기 부호를 찾아갔던 게 전기력 파트 문제들이었고요. 다음요. 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요. 이동을 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곧잘 주거든. 니네가 이동을 시킵니다.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을 비교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요. 보통 쓰는 내용이요. 지금 C가 받는 전기력이 F에서 11F가 되었음. 그래서 뭐만 바꿨어요? A만 바꿨더니 값이 변했네요. 이런 문제 풀 때는요. 니네가 식을 만들게. 첫 번째 식에서 자, 이렇게 식 적으면서 갈 건데, 자, 준여봐 봤더니 우리 첫 번째 그림이나 두 번째 그림이나 B랑 C 사이의 거리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따라서 둘의 크기는 같을 거야. 자, 지금 바뀐 거는 A 거만 바꿨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식으로 볼 때는요. 둘을 연립해서 뺍니다로 보면은 CA 값을 바로 F로 만들 수가 있음. 또 이게 연립이 좀 어렵다라 그러시면은요. 자, 현우야, 결국에 지금 C가 받는 게요. 오른쪽으로 F였다가 오른쪽으로 11F네. CB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CA 때문에 F에서 11F가 됐네요. 얘를 바꿨더니요. 그래서 둘을 뺀다라는 식으로 계산을 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요 이동을 시킨다라고 하는 문제가 모의고사에 건들고 있으면요. 이런 식으로 연립한다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쭉 넘어오셔서요. 또 니네가 봐야 될 거 페이지는 12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규칙처럼 외웠었을 내용은요. 슬슬 니네 이제 막 시험 기간 되고 하다 보니까 인스타 보면은요, 릴스에 야,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풀면 개꿀이당 막 하면서 막 내분이니 외분이니 막 이딴 말 쓸 거야. 그래서 일단은 준비를 해왔는데 보면은요. 자, 준여봐, 우리 가운데 C를 0 만들고 싶어. A랑 B의 전하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까? 자, 마라고 해볼게. 그러면 C는 A 때문에 힘 어디로 받니? C는 B 때문에 어디로 받니? 0 만들 수 있니? 없어. 그래서 요 가운데에 있는 녀석에 0 만들려면요. 무조건 둘의 전하는 같은 전하를 떼야 됩니다. 외워서라도 가져가야 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민아, 우리 전기력 구할 때는 거리 반비례야? 거리 제곱 반비례야? 자, 따라서 가운데 0 만들 건데요. 거리가 2대 1이네. 전하량은 몇 대 몇? 그렇지. 4대 1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낑겨 있는 거 0 만들려면 전하는 무조건
준엽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되고요. 거리 제곱반비라니까요. 4대 1입니다. 까지요. 반대로 수연아, 밑에는 밖에 있는 C가 0 될 거야. 그러면 A랑 B는 전화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그렇지, 달라야지. 밀고 땡기고라서 0만 될 거야. 그대로. 자, 우준아, 이번엔 A부터 C까지는 2D, B부터 C까지는 D네. 거리가 몇 대면? 그러면 전화량은? 그렇지, 이렇게 거리 제곱으로 맞춰가는 게 더해서 0만 듭니다. 를 풀어가는 방법들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자랑 전기력 얘기였으면서요. 니네 풀어볼 거 쭉 부를게요. 3번 풀어보시고요. 4번, 3번이랑 4번이랑 8번, 10번, 14번, 16번, 그 다음에 20번, 21번. 쭉 오셔서요. 26번 해보셔야 돼요. 기출이세요. 교과서 문제고요. 그 다음에 29번까지 이렇게 일단 해보시면요. 시간 많이 안 걸리는 기본적인 개념 문제들 위주니까요. 요거 한번 지금 해보실게요. 여기 31페이지 또 갑니다. 자, 여기서는요, 스펙트럼이랑 에너지 준위 얘기 넘어가요. 자, 일단 니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막 식이 이러쿵저러쿵 해서 니네가 꼭 좀 기억해야 되는 거. 준서야, 에너지가 크다. 진동수? 작아요. 커요. 파장? 파장이잖아요. 네, 요식은 꼭 좀 머리에다가 때려 넣어줘야 되는 게 여기 스펙트럼이랑 에너지 준위 파트 내용이세요. 자, 건아가 에너지가 작다. 파장은? 그렇지. 그래서 뭐 연속 스펙트럼은요, 요런 데서 나온데 외워놔야 돼요.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기체 통과시키면 나온대요.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기체다 라고 하면서요, 대표적인 예시로는요, 요 방전관이다 라는 거에서 나오는 것도 다 방출이에요. 그래서 보의 원자 모형에서요,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자, 허나가 우리 원자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둘이 미냐 땡기냐? 땡겨. 그래서 전자가 만약에 무한대로 멀대. 얘는 전기적 인력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으면 가만히 있을까 돌까? 있을 때 에너지를 얼마로 잡아갈게? 자, 그래서 가까워지면은 전기적 인력 받아서요,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요, 에너지가 0보다 작습니다. 이게 식이었었고요. 자, 그래서 수연아, 우리 식을 봤더니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가 의미하는 녀석이요, 원자핵에 속박된 상태입니다 를 의미하는 게 요 마이너스 부호되세요. 에너지를 썼단 얘기고요. 이거 몇몇 학교에서는 요거 뭐라고 읽는지 물어보더라. 승환이 아니? 이거 전자볼트라고 읽어요. 네. 승환이 전자할 때 E 쓴다. 전압할 때 V 쓰고 V 쓰고. 자, 또 이어서요.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 얘기 꺼내면서요, 봐야 되는 거는 불연속적이다랑 특정 궤도라는 용어가 나오면요,
이때 무조건 보어 거다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문제를 좀 풀다 보면은요, 이런 표현 써요.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곧잘 쓸 건데요. 양자화의 뜻은요, 양을 셀 수가 있습니다를 양자화되었다라 부르는데, 자 준엽이 수학은 좀 치니? 네. 응 알겠다. 야 이거 숫자 몇 개게? 4개요. 틀렸어요. 옆에가 숫자 4개다. 왼쪽은 너 중간에 0.1, 뭐 0.7 다 있잖냐. 그래서 야 왼쪽은 셀 수 있니 없니 개수를? 오른쪽은 셀 수가 있고. 그럼 왼쪽은 연속적인 거야 불연속적인 거야? 그렇지. 숫자가 끊기지 않고 연속적입니다고요. 오른쪽은 연속 불연속? 그렇지. 중간에 막 0.5 이런 거 안 세고 넘어왔으니까 불연속. 그래서 양자화되었다라는 얘기는요, 아 그냥 불연속적이다 랑 같은 말이구나, 보호 원자 모형 특징이구나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뭐 전자가 이동하는 거를 전이한다라 부르면서요, 간격만큼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뭐 알 거고. 이어서 자 그래서 뭐 화학에서 썼던 내용, 바닥 상태, 들뜬 상태, 바닥은 1일 때, 1보다 클 때는 전부 다 들뜬이고요. 그래서 전자의 전위에서요 에너지 값 계산할 줄 아시면 되고요. 둘의 간격만큼입니다 정도 기억하고요. 그래서 뭐 라발파 순서로요, 라이먼, 자외선, 발머, 가시, 파생, 적외선이면서요, 주의할 거는 니네 학교에서 쓸지는 모르겠다만 (2에서 6까지는) 미안하다. 6에서 2다. 미안해. 6에서 2. 6에서 2까지는 가시광선이 맞는데요. 자, 승환아, 7에서 2면은 에너지가 더 커서 작아져? 그래서 여기부터는 가시광선을 벗어난대. 그래서 발머 계열이라고 무조건 가시광선은 아니야. 7보다 커지면요, 에너지 값이 가시광선을 벗어나. 그래서 이때는 자외선이다 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우준아, 우리 무한대로 멀 때 에너지 얼마? 0. 그래서 각각 구하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는 니네 구하는 식 들어와야 되는데요. 뭐 알면서 와야 되는 거는, 일단 외워놓을 거는요, 진동수는 더한 거 성립한다. 파장은 역수취해서 더해야 된다. 일단 얘는 외워서라도 들고는 가시고요. 만드는 식이 대충 이렇게 들어오죠. 에너지 더한 거 성립은 해요. E는 HF로 구하니까요, 가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진동수는 그냥 더해도 됩니다. 파장은 뒤집어서 더해야 됩니다 까지 오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는 요 스펙트럼에다가 껴서 가는데요. 자, 수연아, 이거 흡수야, 아니다, 지구과학 하는 준여봐. 흡수야, 방출이야? 없어요. 아이고. 방출이요. 까만 바탕이면 방출이에요. 그래서 니네가 봐야 되는 게, 자, 승환아 봤더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 준위의 간격이 좁아진다. 얘도 지금 가면 갈수록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네요. 이게 에너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랑 같은 말이세요. 그래서 뭐 쉬운 문제는 이따가 막 적어줘. 야, 여기가 파장이다. 파장이 한 5달이고 뭐 7달이고 9달이다 라고 해. 이때면은 어디가 큰지 작은지 보면 되는데, 그거 안 줄 경우에는요, 간격이 좁아져 올라갈수록 간격이 좁아지네, 에너지가 커지는 중인가 보다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풀어볼 것도 몇 개 부를게요. 1번 7번 9번 179 13 15 16 18 쭉 넘어오셔서 준엽아 이거 너 때문에 푼다. 29 29 그 다음에 뒤로 와서 32번 38번 까지요. 56페이지. 저기는 이제 뭐 고체 에너지 띠 얘기 넘어가면서요, 기체 같은 경우에는 멀다 보니까 영향 안 줌. 띠 못 만들어. 고체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가까워서 미세하게 나뉘면서 띠를 만들어집니다 까지 오면 되고요. 뭐 원리를 파울리 베타울리다라 부르면서요, 주의할 거는 이런 거죠. 멀리서 보면은 다 띠로 보이는데, 그래서 문제에서 그림상으로도요, 표기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요. 수연아, 요 같은 띠에 있는 전자 에너지 준위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달라요. 그렇지. 하나는 요거, 하나는 요거, 하나는 요거. 로 그림상에는 같은 띠로 보일 건데요, 실제로 같은 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이 모두 다릅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는요, 원자가 띠 채워진 것 중 제일 위, 전도띠는 원자가 띠 바로 위다라 부르면서요, 우리네 기억해 놓으면 되는 게, 자, 준엽아, 원자가 띠 뭐야? C요. 그렇지. C가 원자가 띠고 채워진 것 중에 제일 위요. B가 전도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도체, 반도체, 절연체 보면 되고요. 외우셔. 외우셔. 자, 이어서 전기 저항 얘기로 넘어가면요. 자, 저항 R이다라는 녀석은요, 도선에서 실제로 측정되는 값을 저항이다라 불러. 그래서 니네가 뭐 알면서 오면 좋은 그림은요, 자, 뭐 여기 막 저항 같은 게 이렇게 박혀 있대요. 자, 준엽아, 우리 1번, 2번, 3번 중에요, 이 전자가 지나가기 제일 편한 거. A 3번 3번이요. 두께가 가장 제일 지나기 빡센 거? 길이가 가장? 그래서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나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에 붙어 있는 이 친구를요,
비저항값이다, 로우다라고 읽는 녀석인데요. 얘는 자, 준혁아, 고무, 전기 잘 통해 안 통해? 금속은? 그거를 비저항이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저항은요, 물질의 고유한 성질로요, 재질마다 전기가 통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로 읽으시면 되고요. 주의할 거는 비저항할 때 이 비자가요, 비례한다 할 때 비자를 쓸 거야. 그래서 준혁아, 우리 나무는 비저항 클까요? 작을까요? 그렇지. 저 비가 비정상할 때 비자가 아니라고, 요거. 그냥 저항이랑 같은 말이다로 개념 잡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니네가 외워놓을 그래프는 요 그래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자, 문제에서 많이 물어봐. 요 온도가 높아지면은요, 고체는 전기 잘 안 통해. 저항 증가해. 반도체랑 절연체는요, 온도가 높아지면 전기 잘 통해요. 저항 작아집니다 까지요. 요거 꼭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많이 물어본다 이거. 네. 그래서 뭐 반도체 얘기 나오면서요, 뭐 기억할 거는, 야 준서야, 순수가 전기 잘 통하냐, 불순물이 잘 통하냐? 그렇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불순물을 넣는 과정으로 도핑이다 라고 붙이고요. 그래서 준혁아, N형은요 다 4개인데 나만 5개라서 하나가 남아요. 그래서 자유전자 만듭니까? 양공 만듭니까? 자유전자는 전도띠에 만들어요? 원자가띠에 만들어요? 그래서 N형 반도체는 전도띠에 가까운 녀석이 에너지 준이. 자, 수연아, P형은요 다 4개인데 나만 라서 양공 만듭니까? 자유전자 만듭니까? 양공은 전도띠, 원자가띠, 띠 근처에 에너지 준위가 들어오는 게 P형이었고요. 그래서 니네 원소 좀 외워라. 2개씩은 외워줘. 준혁아, 그래서 요 P를 인을 넣으면은 P잖아. 이거 P형이죠. 이거 아니다. 자, 이어서 뭐 다이오드 얘기 나오시면서요, 볼 거는요, 외울 거는, 우준아, 우리 전기 통하고 싶다. P에 못 꽂아야 돼. 그렇지, P뿔 기억하시면서요, 같은 표현은요. 자, 수연아, 우리 양공 만드는 건 P야, N이야? 자유전자 만드는 게 전기 통하려고 P에 플러스를 꽂는데, 야, 양공은 플러스를 띄니 마이너스를 띄니? 를 띄다 보니까요, 플러스랑 플러스가 만났네요. 둘이 미냐 땡기냐? 그래서 전기 통합니다. P뿔입니다. 접합면으로 이동합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반대로 역방향이면 멀어집니다 까지고요. 우리가 문제 풀 때 써야 됐던 기호는요, 자, 준엽아, 우리 전류는 P는 지나 못 지나? 지나고 N은 못 지나. 그래서 문제 풀 때는요, 전류 따라서 그렸는데 P를 먼저 만난다? 지나갑니다. 같은 기호요. 화살표대로는 지나가요. 반대로는 못 지나갑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왼쪽처럼 이렇게 있는 걸 교류다라 부르는데요. 자, 승환아, 교류는 방향과 세기가 변의 일정에 변하는 거를 교류다라 부르고요. 자, 그래서 한 번은 플러스 쪽으로, 한 번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가 나오는 거를 교류전원 장치다라 부르면서요, 뭐 기호로는 이렇게 물교 표시 쓰는 녀석이고요. 자, 수연아, 그래서 전류가 빨간 쪽으로 흐를 때는 전기 통해 안 통해? 그렇지, 요거 지나갈 수 있어요. 파란색일 때는 통해 안 통해? 그래서요, 교류를요 한쪽으로만 흐르게 해줍니다. 얘를 정류작용이다 라고 부르는 용어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는 뭐 발광 다이오드요. LED란 녀석 나오시게 되는데요. LED 같은 경우에는요, 니네가 기억할 거는 띠 간격이 클수록 에너지가 큰 빛입니다. 요거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LED에서 니네가 보통 O 개념이 생기는 이유가요. 승환아, 전기 통하려면은 여기 전자를 올려야 되잖니? 그때 요 띠 간격만큼 에너지를 줘야 되고. 그래서 니네가 흔히들 생기는 O 개념이요. 쌤, 그러면 띠 간격이 크면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니까요, 남는 게 얼마 없으니까요, 빛의 에너지 작지 않겠습니까? 요게 보통 O 개념이야. 근데 실제로는요, 승원아, 우리 전도띠에 있으면은 들떠 있을 거고, 원자카띠가 더 안정적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전기가 통했어. 올라간 전자가 안정되기 위해서요, 바닥으로 내려와. 요 과정에서 방출되는 빛, 얘를 활용한 게 LED다 보니까요, 간격이 넓을수록 빛의 에너지가 큽니다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준아, 파란색은 빨간색보다 에너지가 커요. 그러면 아마도 파란색 빛이 나오는 LED는 띠 간격이 빨간색이 나오는 LED보다 큽니다. 이런 식으로 쓰니까요, 띠 간격은 빛의 에너지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니네 같이 볼 거는 여기 65페이지 봅니다. 자, 그래서 준여봐, 요거 뭐라 불러요? 무슨 전기가 나와? 교류 나와? 직류 나와? 교류면은 방향 변해 안 변해? 변해. 가자. A로 갑니다. 자, 준여봐, 여기까지 왔다. D1 가냐 못 가냐? 이거 가? 못 가. 어디로만 가? D2는 지나가요. 자, 준여봐, 여기까지 왔다. D3 가냐 못 가냐? 못 가요. 이렇게 돌아서 들어갑니다. 요거 전기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화살표 따라가시는 거, 요거 연습 정도만 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래서 뭐 풀어보실 거는요, 1번, 2번, 4번, 5번, 11번, 15번. 네, 요렇게 한번 풀게요. 야, 25번도 풀어라. 이어서 페이지 86번입니다. 자, 여기 뭐 자성이랑 자기령 얘기 나오면서요, 뭐 니네가 봐야 되는 거, 자기장 방향은 자석의 N극 방향입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 특징은요, 자, 준여봐, 자기장 어디 출발? 어디로 도착? 도착. 그래서 요 그림에서요, 니네들 A, B, 막 A, B 적어놓고서 극 물어볼 거야. 그래서 출발은 N극, 도착은 S극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서 뭐 자기력선의 특징들 나오고요. 뭐 1, 2, 3, 4, 5 오지선다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볼 만 하시니까요, 한번 읽어는 두시고요. 그래서 뭐 직선전류에 의한 자기장, 뭐 원형도선에 의한 자기장 내용 나오시면서요, 얘네가 주의할 거는요, 자, 직선도선일 때는 상수가 2 곱하기야. 원형도선일 때는 상수가 2파이 곱하기로요, 둘의 상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니네가 주의할 거는 딱 요 그림 하나 정도만.
자, 원형도선의 전류가 뭐 A로 흐른다고 할게요. 다음에 직선도선에는 전류가 IB로 흐른다고 할게. 자, 승원아, 가운데 있는 요 점에서요, 자기장의 세기가 0이래. 그러면은 A랑 B랑 합쳐서 0 만듭니다 까지인데, 얘네가 주의할 건 요거야. 쌤, A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은요, 원형도선 거예요. 쌤, 밑에 직선도선 때문에 생기는 거는 이렇게란 말이야. 그래서 보면은 승환아, 얘네 거리는 같지? 더해서 0 만들어야 돼. 전류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유가 상수값이 다르다 보니까 요 그림에서 원형도선의 전류랑 직선도선의 전류색이 다릅니다 정도. 요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그래서 일단 상수는 원형도선께 더 세. 그래서 여기 답은 A보다 B의 전류가 더 세야 됩니다 정도고요. 수연이 됐니 요거? 수연아, 요거 왜 상수값이 원형께 더 세다라고 하냐면요, 원형도선 보통 설명할 때 직선도선 여러 개로 끊어서 설명하지 않니? 그래서 합쳐지다 보니까 더 세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 나오면은 원형이랑 직선을 붙여놨어요. 이거 전류색이 다를 거예요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두 점 같은 경우가 2단원 그림이 그지 같다 니네가. 수연이 알아먹었니? 준서 이해했니? 승환이 됐니? 자, 뭐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감겨 있어서 상수 제일 커 정도?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에서 구하는 식은요, 전류에는 비례, 단위 길이당 가문수에 비례합니다까지요. 그래서 솔레노이드에서 식은 뭐 K에 N에 I 쓰는데요, 요 스몰 n이요 단위 길이당 가문수다라 부르면서요, 길이분의 전체 가문수입니다 로 식 세우시면 되셔요.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그러면서 솔레노이드의 전류 방향 그림 보시면서 손 제발 좀 잘 써야 된다 여기. 그래서 뭐 합성자기장 얘기도 쭉 들어오실 건데요, 얘네가 볼 거는 일단 여기 91페이지 이 실험장치 먼저 볼게요. 자, 일단 이 실험에서요, 준엽아, 우리 나침반을 일단 무조건 어디 봐야 돼? 쪽이요. 북쪽을 보는 게 팩트야 일단. 자, 그림 봤더니요,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르면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이렇게 생길 거야. 손만 대면은 이렇게. 그래서 전류가 빨간색으로 흐르면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오른쪽 방향 자기장이 만들어짐. 따라서 전류가 빨갛게 흐를 때는 나침반 살짝 오른쪽으로 휜다. 수연이 됐니요? 선생님, 일단 나침반은요 정확히 북을 보는 게 시작인데요, 자, 만약에 전류 방향이 반대 방향 파란 쪽으로 간다라고 해볼게요. 이러면 손만 대면은 자기장 왼쪽 방향 자기장 만들어져. 그래서 요때 둘을 합치면 살짝 왼쪽으로 봐요. 그래서 니네가 실수를 좀 많이 해서 오는 건요, 전류 방향을 바꾸면 나침반이 아예 반대를 봅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볼 건데요, 일단 시작은 나침반 북을 보고 시작이야. 절대.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요, 남쪽 다 틀린 말이야. 일단 북동이든 북서든 둘 중 하나만 나와요. 화면에 됐네요. 자, 그러면서 여기 뭐 저항기를 갖다 놨어. 니네가 들고 올 거는요, 자, 준엽아, 너는 내 인생의 저항이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작아요. 저항이 커지면은 전류가 작아져요. 져서 만들어지는 자기장도 작아져요. 다 보니까 꺾이는 각도도 작아집니다.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저항을 보통 키운다를 주게 될 건데요. 그러면 각도가 조금 작아집니다. 수현이 됐니? 수현, 각도란 얘기가 요 꺾인 각도를 얘기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서 나침반의 N극은요, 이 지구자기장 때문에 무조건 북을 본다라고 했잖냐? 여기서 같이 붙는 내용은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준혁아 봐, 나침반 무조건 어디 본다? 북쪽을 봐야 돼. 자, 그래서 수연아, 우리 북쪽은요, 북극은요, N극일까요? S극일까요? 자, 나침반이 북을 보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올라간다야. 자, 자기장 남극에서 출발하죠. 자기장 무슨 극 출발? 이래서 남극은 N극을 띈다. 북극이 S를 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은요, 남극에서 출발해서 북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야. 수연아, 요 N극이 북쪽을 봐서 N극이야. 북극이 N극이라서가 아니라 노스를 향해서 N극이라 불러. 이거 교과서 문제예요. 그러면서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예시들 외워줘요. 이거 외울 때 뭐랑 같이 비교해야 되냐면요. 얘랑 전자기 유도 예시랑 항상 둘이 세트로 물어볼 거야. 그래서 문제 이런 식이야. 다음 중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을 이용한 예시를 고르세요. 틀린 예시는 전자기 유도 들어올 거라서요. 둘이 세트로 같이 묶어서 외우셔야 된다고요. 자, 이어서 니네 볼 거는 쭉 넘겨서요. 98페이지 봅니다. 98이요. 자, 준엽아, 아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B가 0 되려면 A랑 C 부호가 이런 거 썼었어 아까. 또 자, 승환아,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C가 0 되려면 A랑 B는 부호가 무조건 반대였습니다. 느낌처럼요. 이 전류에 의한 합성자기장에서도요. 비슷한 느낌으로 가져가. 자, 수연아, 요거 왼쪽에 있는 것 때문에는 자기장 이렇게 생기고 오른쪽에 있는 것 때문에도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요. 자, 전류 방향이 같으면 가운데에서 0인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야. 그래서 전기력에서도요. 부호가 같으면 가운데 0이듯이 여기서도 전류 방향 같으면 가운데에 0 만듭니다. 얘도 외워서 가져가시고요. 성원이 됐니? 우진이 됐니? 자, 반대로 자, 준엽아, 이번엔 A 때문에 요렇게, 파란 것 때문에 요렇게니까 자, 전류 방향이 반대면 가운데에서 0 만들 수 없어. 바깥쪽에 0 만들어줘야 됩니다. 까지 쓰면 되고요. 그래서 뭐 주의할 거는 수연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거리 반비례야? 거리 제곱 반비례야? 이게 헷갈린다 그랬잖아 슬슬. 그래서 전기력은 제곱이에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거리 반비례야. 수연아, 그래서 거리가 1대 3이네. 0 만들려면 전류는 1대 3이다. 전기력이었으면 1대 9였을 건데요. 얘는 거리 반비례입니다. 주의하시고요. 됐죠? 됐으면 문제 또 몇 개 풀을게요. 3번, 4번, 3번이랑 4번이랑 10번, 14번,
15번. 15번 수연아 누구래? 네, 저요. 너요. 네. 자, 그 다음에 18번. 21번까지요. 야, 23번까지 하자. 23번까지. 네. 여기 자성체에서는 뭐 기억할 게 자성이 생기는 이유부터요. 그래서 원자 안에 전자 있고요. 자, 준서야, 전자가 움직이면 뭐가 흐르냐? 전류요. 네, 전자의 운동 방향과 전류 방향은 요 반대입니다만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준서야, 전류가 흐러 뭐가 생겨? 전자가 흐르면 전기가 생겨요. 네, 전자가 움직여 전류가 흘렀어. 뭐가 생겨? 뭐가 생겨요? 자성이 생겨요. 자기장이 생겨요. 네, 이게 원자가 자성을 띠는 이유다까지. 그래서 요 원자 한 개가 자석의 성질을 갖는 걸 원자자석이다라 불러. 그래서 뭐 강상반 쭉 보면 되는데요. 외워라. 예시 외워. 그 다음에 강자성체만 활용 예시 있다. 상자성체 외워라. 반자성체 외워라. 니네 이거 외우라고 하는 게, 야, 수연아, 철 전기 통해 안 통해? 통해요. 알루미늄 통해 안 통해? 구리. 자, 세 개 다 도체야. 자, 수연아, 철은 강이야, 상이야, 반이야? 알루미늄, 구리. 이라서 아예 다른 얘기야. 전기적 성질이랑 자기적 성질 아예 다른 얘기야. 이상하게 여기 오면은 전기 통하면은 강자성체 그러고 있는데 아예 다른 얘기다. 알았지? 자, 그러면서 하나 더 볼 거는요. 자, 승환아, 반자성체는 원자 있냐 없냐? 원자는 있는데 원자 자석은 이때 없대. 없다라 불러. 이유가 야, 짝은 중첩이여 상세요 라서 원자 단위도 전부 다 상쇄된 상태. 라서 그림상으로요, 아무것도 안 그려질 때가 반자성체예요. 그치? 그래서 얘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이 되는 게 관성 마냥 원래 없는 상태 유지하려고. 야, 강상반에 넘긴다. 전자기 유도 바로 갈게요. 자, 143이요. 자, 이제 전자 유도에서는요, 이제 봐야 되는 게 렌츠 법칙이랑 패러데이 법칙 두 개 나눠서 얘기해. 그래서 구분 기준은 방향 나오면 렌츠 적어라. 전자기 유도에서 세기 나오면은 패러데이 적으세요. 자, 그래서 문제 풀려면 이제 유도 기전력이다 라는 말 쓰는데요, 전류가 흐르는 원인에 해당하세요. 그래서 그냥 유도 기전력이다 라고 하면은 유도 전류의 세기랑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요, 뭐 식 하나 나오는데요, 식에서 요 마이너스 부호가 의미하는 건요, 자, 순서요, 전자기 유도는 코일을 지나는 자기장이 뭐 할 때? 변화할 때. 변화를 도와준다, 방해한다? 도와준다. 방해한다. 의 의미가 마이너스예요. 네. 그러면서 쓰는 식들이요, 요 파이를
자속, 시간, B가 자기장, S가 면적. 일단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다 라는 식이다. 내가 학습지에서 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승환 했냐? 아직도 안 했어? 연력학은 언제 해? 여기까지. 그래서 렌츠는 방향 얘기예요. 정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손 쓰는 거 쓸 줄 아시면 되세요. 순서야, n이 가까워진다. 뭐 만들어야 돼? N 청력이요. n이 멀어지면 인력이요. 인력. s 가까워진다. 청력이요. s 멀어진다. 인력이요. 야, 기억할 거는, 자, 승환아. 요 자기력 방향은 항상 뭐랑 반대?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야, 준여봐. 자석이랑 코일 청력이네. 자석은 힘 어디로 받냐? 위요. 운동 방향 어디냐? 항상 반대해. 그래서 수연아, 문제 풀 때 자석이 받는 건지 코일이 받는 건지 잘 봐라 이거. 잘 비교해야 돼. 자, 그래서 뭐 전자기 유도에서는요, 역학적 에너지가 뭐 전기로 바뀝니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유형 디귿자 도선에서는요, 자, 승환아, 얘가 원래는 시작하는 그림이 이렇게 있는 상태래. 이거 닫혀있니? 열려있니? 그래서 얘는 도선이 아니야. 전기 안 흘러. 그래서 위에다가요, 막대기를 얹이겠대. 그러면 요만큼이 도선의 면적이다. 막대기를 얹어 놓겠대. 요만큼이 도선의 면적이라고 지금. 자, 그래서 준여봐, 막대기를 요만큼 옮겼대. 도선의 면적이 늘어요, 줄어요? 늘어요. 얼만큼? 요만큼 늘었어. 자, 그러면 나오는 게 많아진 거야, 적어진 거야? 나오는 게 증가했으면 뭐 만들어야 돼? 그걸 만들려면 전류는 시계 반시계? 시계입니다. 까지요. 됐지? 자, 그래서 문제 더럽게 바꾸면요, 이거 니네 기출이다. 웃겨. 자, 수연아, 원래는 도선이 여기 있었는데요, 앞으로 일정하게 땡겨가겠대. 그래서 까말 때는요,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자, 수연아, 일단 첫 번째로 물어볼 거는, 자, 1에서 3까지 갈 때 전류 방향은 변할까 안 변할까? 이거 안 변해요. 됐니 요거는? 이유는 계속 들어가는 게 증가하고 있는 건 맞는 말이거든. 자, 얘가 포인트다. 자, 하민아, 1에서 3 갈 때 유도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감소한다.
그러면 전자기 유도에서 유도 전류 얘기하잖니. 자기장이랑 전류랑 비례하는 거야? 자기장 변화랑 전류랑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여기서요. 자기장 변화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민아 우리 1번에서 2번 갈 때는 자기장이 3개만큼 증가한 거고 2번에서 3번 갈 때는 자기장이 2개만큼 증가한 거라 자기장 변화량이 감소한다. 따라서 전류 세기가 감소한다. 까지. 그래서 이게 그림 니네 썼던 그림이다. 수연이 이해했니? 다시 할까? 준엽이 다시 할까? 준엽 선생님? 뭘? 뭐가 아니야? 승환 했냐? 그래서 승환 그대로 준비는 해오긴 했는데 자 그림 그지 같은 거 또 볼게요. 야 네모나면은 면적 증가가 일정, 자기장 변화도 일정, 전류 세기도 일정. 동그라면은 면적 변화 증가 하다 감소 만큼 전류도 증가했다가 감소. 세모면 점점점 증가만 전류 세기 계속 증가 이렇게 본다. 화면이 됐냐? 응. 됐지? 응. 자 그러면서 니네 또 보는 그림이 요 그림 보면은요. 자 준엽아 얘 지금 들어간다. 자 1번 지날 때 자기장 늘어요 줄어요? 늘어요. 2번 지날 때는 자기장 그대로 3번 지날 때는 자기장 옳지 잘했다. 세지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전자기 유도는 자기장 변화를 방해해야 돼요. 자기장이 세졌대 방해하려면 반대 방향, 약해졌대 방해하려면 써야 됩니다. 까지요. 그래서 볼 거는 그래서 수연아 그러면 요 내부를 지날 때는 빨리 움직이든 느리게 움직이든 어차피 변화가 없어. 그래서요 내부 움직일 때는요 뭐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해도 전류 안 통합니다. 자 근데 우준아 만약에 처음에는 들어갈 때 자 느리게 갈 때랑 빠르게 갈 때 중에 자기장이 많이 변할 때는 느리게 갈 때야 빠르게 갈 때야. 이럴 때는 전류가 빠를수록 세. 근데 안에서는 어차피 안 통한다야. 됐어? 자 그래서 전자기 유도에서도요 예시들 외우셔야 돼요. 자 이어서는 이 그래프 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도선은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요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변화시키겠대. 자 그래서 준엽아 예 자기장 시간 그래프에서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시간분의 자기장 변화라서 얘를 유도 전류다로 판단하시면 됐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준엽아 1번 기울기 플러스 마이너스 3번은 아마도 전류 방향 반대일 거야. 또 자 준엽아 2번은 기울기 얼마? 0이요. 전류 흘러 안 흘러? 까지 쓰시면 되고요. 자 이러면서 이렇게 면적 변화하는 거 앞으로 가는 게 아마 이번 거 모고에 들어있을 거거든. 그래서 이거 풀 때 이렇게 써. 준엽아 쌤 계속 얘기하는 거 전자기 유도는 뭘 봐야 돼? 뭐가 포인트야? 자기장의 이게 포인트야.
자, 그래서 준엽아, 우리 기억? 아니다. 야, 준서야, 변화는 목백이 뭐야? 자기장의 변화요. 변화량은 어떻게 해, 변화? 나중 빼기 처음. 응, 요거 나중 빼기 처음으로 구하는 게 변화야.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요, 니네 어떻게 시작하면 편하냐면요. 자, 준엽아, 영역 1번을 여기를 플러스 B제로라고 할게. 여기는 자기장이 더 세니까 2B제로다라고 할게. 그러면 바깥은 없으니까 0이라고 하자고. 네가 만들어 가야 될 거는, 자,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A를 지날 때 자기장 얼마나 변했니? 1번에서 2번 갈 때 자기장 얼마나 변했니? 2번에서 빠져나갈 때 자기장 얼마나 변했니? 만큼 변했다. 그래서 물어볼 거는요, 수연아, A 지날 때랑 B 지날 때랑 자기장 변화가 같아요. 전류 방향, 전류 세기,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문제예요. 이거 하민이 됐니? 자, 승원아, 이번에는 얘네 봤더니 요거 B제로라고 할게. 얘는 방향이 반대고 더 세네. 마이너스 2B제로다 라고 할게요. 자, 똑같이 만들러 가는 거 바깥은 0, 0 들어올 때 변화량 플러스 B제로, 넘어갈 때 변화량 마이너스 3B제로, 빠져나올 때 변화량 플러스 2B제로까지요. 자, 그래서 건화가 A 지날 때랑 C 지날 때 전류의 방향은 같다. 자기장 변화의 부호가 같아서. 또요. 자, 건화가 그러면 A 지날 때, B 지날 때, C 지날 때 중에 유도 전류의 세기가 제일 셀 때는? 중간에 B 지날 때 변화가 제일 클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되세요. 우준이 됐냐고? 네. 그래서 풀어보실 내용들은요, 3번, 4번, 5번, 6번, 8번 니네 기출, 그 다음에 15번, 16번, 15, 16, 좀 넘겨야 될 거다. 31번, 32번, 34, 39까지요.